박한식 교수와 함께 평화를 말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미국 대선 이야기를 계속 다루기로 했는데요. 오늘도 미국 대선 이야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측면에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미국 대선 관련 소식 하나 좀 보고 가겠습니다. 3월 16일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하이오주 유세에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내가 당선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중국차 판매가 불가능할 것이다. 내가 당선되지 못하면 전체가 피바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피바다 발언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고 바이든 후보도 그렇고 공화당 내에서도 이걸 좀 공격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피바다라고 하면은 그 1월 6일 날 의사당 점령하는 그런 거, 내란, 폭동 이런 걸 선동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 상대 진영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 맥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피바다라고 하는 말의 맥락? 피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화당의 정책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그 사람 입이 워낙 예측 불허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피바다는 자기가 안 되면은 피바다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되면은 불법 이민을 무력으로 못 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피바다는 멕시코 그 근방에 남쪽에 그 국경지대 사람들이 많이 희생될 거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조 바이든이 안 된다고 자꾸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자유에 대한 신임과 이런 것들이 우방 민주주의 옛날 냉전 때 만드는 우방의 중요성, 나토 국가들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는 많은 대다수의 선거민들이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나오는 데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와 동맹국들과의 관계와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얘기를 이 사람은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응이 좋지 않고 또 따라서 선거에 예상보다는 달리 패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미국은 이렇고 저렇고 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며 자유며 자유 중에 또 종교적인 자유, 기독교적인 미국의 종교라면 기독교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그 집념이랄까 그게 미국 국민들한테 굉장히 있습니다.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한 국민의 3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면 50% 돼야지 당선이 될 텐데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가 반드시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국제정세의 변화라는 것이 전부 다 주고받는 데서 상거래하는 것처럼 국제정치가 발전될 겁니다. 대한민국 해외 70여 나라에 지금 나가가지고 있는 미군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철수를 하든가 또 그 비용을 요구를 해서 돈으로 갚아내는 그런 정책을 가질 거고 그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군은 트럼프가 되면은
철수하거나 그 제재 비용에 대해서 몇 배나 올리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른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트럼프가 되면은 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느냐. 그걸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대선 판세를 좀 분석을 해주셨고, 그런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고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유럽과의 갈등, 그리고 국내 갈등,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한 유엔과의 쪽 고립도 있고요. 또 세계적인 고립도 있고. 한반도 문제에서 방금 우리가 지난번에 그 한미연합 훈련을 굉장히 축소했던 것처럼 영향력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런 미국의 지위가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로 이제 트럼프 지지가 더 높지 않겠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 그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이 국제적으로 지금 고립되고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선에 반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반면에 또, 이 트럼프가 되고, 바이든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여파가 국제 질서를 또 동북아, 더구나 동북아를 포함해서 질서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사실은 미국이 세계적으로 위치가 좀 영향력이나 권위나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미국이 줄어든 것보다도 초대적인 국제 자본주의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 자본주의는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가 생깁니다. 부자한테 가난한 사람을 살리라 그러는데 그런 정책은 미국에도 되지도 안 하고 하는데 결국은 고도로 성장한 소위 그러한 자본주의의 그 최후의 모습이 좀 자본주의가 둔화되고 자본주의 결점이 나타나는 거지. 미국의 한 훌륭한 예지만 미국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주둔비를 대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려고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과 똑같습니다. 지금과 똑같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치인들이 고개를 들게 되고 미국에 많이 오고 지금과 똑같은 미국이 되는데 한미 관계에서는 그러나 국제적인 미국의 역할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국제적으로 나토 국가들이 미국의 전통적인 열강이 미국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미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계속 축소될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떨어지고 나면은 미국은 지금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사회가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일어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지금 어쨌든 패권 국가로서의 대선 자체가 세계 정세에 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한반도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정책으로 표현될 건데 미군 철수 문제나 주둔비 문제는 어쨌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또 국가 이익 차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대할 거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군 철수도 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주둔비 문제에 준비를 대해서도 해야 되고. 예, 주둔비 문제에 대해서도 국익 중심의 어쨌든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둔비 그 협상을 벌써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 그래. 미군 철수하게 되면은 한반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처럼 미국 하나만 따라가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망하는 것이 미국을 추종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중국이 패권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우리나라 분석하는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있는데 지금 패권을 투쟁하는 역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냉전 역사로 끝나고 패권이 아니고 국익입니다. 자기 국익에 맞지 않으면은 패권적인 그런 연대가 의미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나토에서부터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중국은 패권을 꼭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패권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핵무기 뭐 어지간하는 나라는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패권주의를 주장하다가는 국제적인 사회에서 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의 인민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세계를 중국과 비슷하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자기들의 욕망이지 군사적인 경제적인 힘으로만 가지고 패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걸 알면 그걸 그렇게 판단을 하면은 중국에 대한 정책, 미국에 대한 정책, 우리 안보의 정책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위협을 느끼는 곳이 어디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북의 평화조약, 여러 나라가 관여하는 남북의 평화조약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남북의 평화조약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제일 국제정치고 국가의 목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미국 대선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우리 한국 정치가 어떤 입장을 견지할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 문제도 이제는 의제를 올려야죠. 주한미군 철수가 국익에 맞냐 안 맞냐 이걸 기준으로 작전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주둔비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익과 주권 행사에 맞냐 안 맞냐를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될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고려해야 되는 것이台湾 문제입니다.台湾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절대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주 중에 하나니까 중국의 정책에 의해서 절대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이 먼저 가서 또 대만 정부가 본토에 대해서 무력 행사하면은 본토에서 또 행사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 대만을 침략하고 그를 확장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만 문제는 별도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 역사도 있고요. 또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 이런 것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대선 전망, 한반도 정세와 연관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